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파닐입니다. 교토 여참 마지막 화 시작합니다. 혹 이번 시리즈 앞에 1화랑 2화 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특집은 교토 여행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교토 여행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께 제가 아는 얄팍한 것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전해보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에도 교토를 여행할 때 코스를 어떤 베리에이션으로 짤 수 있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산책을 테마로 한 가상 코스 이야기가 개별 관광지를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죠. 그리고 절과 신사, 공원처럼 완전히 거니는 곳 위주였고요. 이번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 돌아보기랑 문구점 돌아보기를 각각 다뤄보고 싶어요. 근데 교토 여행 알아보신 분들은 교토가 녹차로도 유명하다는 점을 아실 거예요. 교토 남쪽에 있는 우지라는 작은 도시가 녹차 산지로 많이 유명한데, 그래서 교토에서 어디 가시면 우지 말차 쓴다고 표현되는 집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교토에서 마실 것이 녹차뿐이진 않습니다.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녹차와 말차는 같은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녹차가,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녹차가 기본적인 이제 차나무의 잎으로 나와가지고 그걸로 하는 걸 녹차라고 하고, 이걸 완전 발효시키면 홍차가 되는 거고, 이걸 잎 그대로 마시면 엽차가 되는 거고, 이걸 가루로 내서 물로 타서 마시면 말차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교토 가서 녹차 마시는 거 맞아요. 한국 녹차가 요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일본처럼 그냥 아무데나 가서 마시는 녹차도 진하고 산뜻하고 이렇진 않거든요. 하지만 교토는 은근히 커피도 엄청 발달해 있습니다. 마실 것의 질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교토의 카페는 분위기가 진짜 좋습니다. 이게 막 그냥 조용하더라, 음악이 좋더라, 햇빛이 잘 들어오더라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로 오래됐고요. 진짜로 엄청 옛날, 이게 막 10년 전 얘기가 아니고 7, 80년 전부터 있었던 가게들이 그때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옛날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렌디하고 화사한 가게나 인더스트리얼을 선호하는 한국의 최신 카페들하고 완전히 다른 노선이죠. 교토의 유명한 카페는 하나하나 자기만의 역사와 고집,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들만 돌아보셔도 사실 여행의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심지어는 개인의 취향을 핀포인트로 저격하는 걸 좋아하는 일본의 관광상품 개발 스타일이 내놓은, 제가 이번 한 달 살기에서 엄청 즐긴 아이템, 유메미루 키싸 못 쓰니까 키싸 메구리 번역해서 꿈꾸는 레트로 카페 순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꿈을 꾸다 레트로 카페 이제 돌아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 연합에 있는 카페들을 돌아보시기만 해도 정말 가볼 가치가 있는 곳을 여러 군데 보시게 돼요. 여기서 제 영상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 키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키싸는 이제 레트로한 카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레트로가 어느 나라 레트로냐? 이게 막 아메리칸 다이너 같은 레트로가 아니에요. 이게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 막 이제 막 있고, 커피는 핫 커피에 막 프림 나오고 막 각설탕 막 예쁜 거 막 있고, 막 이 비주 같은 파페를 즐기는 모단 걸들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의자는 막 비로드나 막 자카드 같은 걸 씌워두고, 그런 동아시아의 약 50여 년에서 100여 년 전의 그 레트로입니다. 근데 키싸는 좀 서양풍을 동경하는 아시아 느낌이어가지고, 찻잔도 막 서양의 화사한 자기를 쓰고 막 금태 두른 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도 막 파스타도 아니고 스파게티, 도리야, 샌드위치 같은 게 있어요. 카페라고 부르는 곳은 좀 더 한국인이 가는 카페랑 비슷한 느낌인데, 키싸라고 부르면 확실히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도 키싸 매니아 분들이 많으신지, 일본에서 가차 같은 거 뽑거나 문구를 사려고 보면은 키싸를 테마로 한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미지가
엄청 예쁜 유리잔에 담긴 멜론 크림 소다나 엄청 예쁜 은그릇에 담긴 푸딩 알라 모드 같은 건데요. 그림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알아보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키사 관련한 제가 다꾸템이 있어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게 키사의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키사 알라 모도라고 하는 시리즈예요.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되게 클래식한 느낌의 이런 음료와 디저트가 있죠. 잔도 이런 거여야 돼요. 되게 막 화려한 잔이어야 돼요. 요즘 한국 카페에서 나오는 이 되게 사람들이 너무 깨먹었나 싶은 막 되게 심플한 그런 잔이 아니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막 먹을 것들도 화려하고 뭔가 장식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약간 되게 홍대에 있는 카페에서나 이제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키사에서 나오는 템들이고요.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이것도 이제 키사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것도 키사 리리라는 이름으로 반대에서 나온 이제 롤 스티커 및 일반 마테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교토에 카페도 정말 많고 키사도 정말 많은데 이런 카페와 키사 중에서 키사 수아레, 살롱드 데 프랑스와, 라 마도라구, 로쿠요샤 커피 같은 몇 군데가 연합해서 유메미르 키사 메구리라는 이름 하에 묶여 있어요. 교토의 문구점에 가시면 유메미르 키사 메구리 연합 내 카페들의 시그니처 메뉴를 테마로 한 문구가 개발돼서 전시돼 있는데 그것도 제가 물론 옆에 갖고 있죠. 보시는 이런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개발된 친구들입니다. 한 군데를 다녀오고 문구점에서 이런 걸 샀으면 이를테면 이거는 살롱드 데 프랑스와 거거든요. 보시면 살롱드 데 프랑스 앞에 이런 전등이 있고요. 요런 잔에 음료를 내주고요. 요런 등이 내부에 있고 요런 의자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치즈케이크를 팔거든요. 한번 갔다 오면 이걸 사면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아, 내가 먹은 거가 이렇게 템에 있다. 그리고 이거는 프루츠 펀치 디자인인데 이거는 키사 수아레 건데 수아레 안 갔다 왔더라도 그냥 이거 자체가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되게 이거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커피하고 로쿠요샤의 무늬를 번갈아 가면서 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이제 스마트 커피에서 파는 템 그리고 스마트 커피의 그 간판 이건 로쿠요샤에서 파는 도나스가 이제 유명하거든요. 되게 담백하고 고소한 갓 만든 도나스하고 뭐 스마트 커피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 커피랑 로쿠요샤의 문양이 이어지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예요. 으악. 그리고 이것도 키사 수아레 건데 키사 수아레 난간이 요런 무늬가 조각이 양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늬로 되어 있는 로판풍의 마스킹 테이프고요. 이거는 라 마도라구에서 먹은 계란 샌드위치를 가지고 도안으로 만든 마스킹 테이프고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거 불란서풍 키사텐이라고 이 키사 시츠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살롱드 데 프랑스와에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 아니고 거기 내부에서도 판매하지만 거기 갔다 온 다음에 문구점 가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얘네들은 후센 스티키 노트 그러니까 점착 메모지입니다. 이거는 수아레 거고요. 수아레 게 제일 화려해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펀치 안에 좀 이 컬러가 다양한 젤리를 잔뜩 넣어가지고 먹는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예쁜 그런 음료를 파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게 제일 화려하고요. 여기는 이제 메모지도 나오죠. 디자인은 이 친구는 이렇게 디자인 여기 안 보이네. 까볼게요. 이 디자인 여기는 진짜로 요런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네, 여기 아까 마스킹 테이프에서 보신 그런 모티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그 메모지 구성도 그냥 대충 돼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되게 무늬가 전반적으로 있는 거는 배경지로 사용하기 좋고 무늬가 조금만 있는 건 글씨 쓰기 좋잖아요. 얘네들끼리 레이어드해서 쓰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를 다녀오고 문구점에서 이런 걸 샀으면은 얘네가 같은 곳에서 팔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걸 보고 이걸 샀으면 옆에 있는 이걸 보고 이것도 사고 싶잖아요. 이걸 샀으면 그럼 여길 또 가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나 샀으면 그 옆에 있는 딴 카페가 궁금해지고 그렇게 모든 곳에 가게 되는 무시무시한 고구마 줄기 전법인데요. 저는 우메조노라고 하는 좀 그 일본풍 그 빙수 빼고 다 가봤는데 다 진짜 가볼만 했습니다. 또 가격대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토 내 다른 카페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새 한국이 커피랑 디저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카페에서 한가하게 차 마시면서 즐기기엔 일본이 더 저렴해요. 네, 교토 여행 가시면 이 유메미루 키사메구리가 어쨌든 가기 편하고 기념품도 이렇게 자잘하잖아요.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사기 좋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돌아보시는 것도 일단 시작으로 추천하고요. 당연히 유메미루 키사메구리 연합 외의 카페도 갈 곳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한 달을 하루에 한두 번씩 카페를 들렀어도 가고 싶은데 한 절반밖에 못 갔어요. 조그만 도시에 얼마나 특별한 카페가 많은지 교토 카페 가이드북도 매년 심지어 몇 종류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산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024년 가이드인데 왜냐면 제가 갈 때 2월이었잖아요. 2025년 가이드를 사서 그때까지 한국에 배송 받을 수가 없어서 2024년 걸로 구입을 해서 봤습니다. 근데 진짜 막 전체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카페가 막 꽉꽉꽉 차 있어가지고 너무 갈 데가 많아요. 진짜 건물도 그냥 다 아름답고 내부에서 파는 것도 막 다 아름답고 별의별 거를 뭐 다 팔고 있어요. 사진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근데 진짜로 내부가 다 저렇게 생겼어요. 이런 곳, 저런 곳. 제가 여기 갔다 왔죠? 카페 조우. 이런 거를 막 파는데 키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수아레 거 음료 사진 있네요. 여긴 마루젠 카페. 여기는 키싸 시즈카를 못 갔어요. 갈라 그랬는데 여기 갔다 왔는데 이거 맛있어요. 카페 앤 와인 비올롱이란 데인데 교토에 막 이런 카페가 좀 일찍 닫아요. 근데 여기는 애초에 약간 바 느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저녁에 열어요. 그래서 밥 먹고 첫 손님으로 가가지고 한참 앉아서 친구랑 얘기하고 이것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런 가이드북이 딱 매년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키스나 특별한 카페를 돌아보시는데 흥미가 없으시면은 그냥 막 여행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눈에 보이는 교토의 유명한 체인 카페 들르시는 것도 좋아요. 사실 유메미루 키사메구리에 속한 카페들이 어차피 번화가 있어서 어차피 지나가다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줄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교토에서 유래한 체인점으로 이노다 커피 유명해가지고 많이들 가시고요. 여기는 막 그 본점에 옛날에 쓰던 것들 있다고 그거 구경하러도 이제 많이 가시고 또 여기 말고 이제 홀리스 카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한국의 할리스랑 다른 곳이죠. 여기가 교토에서 가시는 데마다 보이실 텐데 여기도 교토에서 1972년에 시작된 체인이에요. 여담으로 교토 3대 커피로 이노다 커피, 스마트 커피, 오가와 커피를 꼽는다는데 이노다랑 오가와는 점포수가 많은 체인이고요. 스마트 커피는 상점가에 딱 한 군데 있는데 거기도 유메미루 키사메구리 연합에 속해 있어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하려고 오는 관광객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침에 오픈런을 하셔도 약간 줄을 서셔야 되는 좀 되게 인기 있는 곳이긴 해요. 딴 데도 다 좋아요. 딴 데 가셔도 돼요. 제가 커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각 가게의 커피 맛이 어떤지를 제가 논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녹차랑 파르페는 정말 교토 어딜 가시든 어지간하면 무조건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둘을 합치면 녹차 파르페가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단어죠. 기온에 가시면은 오래되고 유명한 녹차 아이스크림집이 되게 많아요. 우지 가면 그냥 길가의 모든 가게가 다 녹차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제주도 관광지에서 한라봉 주스 파는 집도 그만큼 빽빽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지까지 다루면 너무 깊어지니까 기온 얘기만 할게요. 왜 기온에 그렇게 유명한 녹차 아이스크림 집이 많냐?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냐 하면 최초로 여기가 녹차 아이스크림 집을 막 만든 발상은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처음 교토를 간 한 15년 전 그때 이미 게이코 분들이 즐기는 가게라는 마케팅 문구로 기온 코이시, 쿄 키나나, 기온 코모리가 3대장으로 되게 유명했고요. 여기 말고도 기온 모시기가 막 되게 많아요.
제가 기온 코잇이랑 코모리는 가려고 할 때마다 약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 열어가지고 인연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못 갔는데 키나나는 교토 갈 때마다 어지간하면 가거든요. 진짜 맛있으니까 꼭 가시고요. 근데 요새 인스타 DM으로 예약을 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는 그냥 가도 되는데 사람 있으면 인스타 DM으로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인스타 DM 보내시고 가시고요. 쿄키나나의 시그니처는 매일 아침 가게에서 직접 만드는 데키타테 키나나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요런 곳에 이제 담겨가지고 나오는 아이스크림인데, 키나나는 보통 녹차 맛은 꼭 있고요. 쑥맛, 검은깨 맛 같이 고소하면서 안 달고 맛있는 아시아적인 맛이 많이 나와요. 파르페로 주문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무슨 파르페 이탈리안 풍인 것도 있고, 무슨 키나나 하폰이라 그래요. 막 저페니즈 스타일, 완전 그 동아시아적인 그런 파르페도 나오는데 전 하폰으로 많이 먹거든요. 왜냐면 굳이 교토까지 갔으니까. 파르페를 어쨌든 주문하시면 거기에 뭘 시키셨는지 따라가지고 베리류가 나오기도 하고, 저는 하폰 시키니까 구운 야츠하시, 이 교토의 특산물이죠. 특산물 계피 과자 야츠하시랑 시라타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은 그 하얀 떡 경단이에요. 이거 꿰어가지고 이제 소스 발라가지고 구우면은 그 미타라시 당고가 되는 건데, 이 시라타마가 뭘 안 바르면은 진짜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 식감이 중요한데, 그 식감이 중요하다는 건 잘 만드는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집이 시라타마를 잘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하폰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딴 거 드셔도 뭐 시라타마는 들어있는 경우가 많긴 해요. 어쨌든 쿄키나나 대추천합니다. 기온 말고도 녹차 라떼, 녹차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집은 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사실 키요미즈데라 인근에도 그런 집이 조금 있고요. 제가 갔었던 완전 진한 그 약간 키쿠노이인가 하는 유명한 이 미슐랭 별 받은 요정에서 운영하는 이 녹차 아이스크림 집이 있었는데 거기 정말 진했거든요. 너무 진해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어쨌든 그런 집도 막 좀 기온과 이제 키요미즈데라 사이에 약간 요 되게 한적한 막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드셔도 그냥 다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집이 또 이제 산넨자카, 니넨자카 같은 데 가시면은 녹차 아이스크림 말고도 단팥죽으로 유명하고 이런 집도 막 쏙쏙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드시고 싶은 거, 원하시는 비주얼 이런 게 있으시면은 그런 집들이 또 입구가 엄청 작아서 찾아가야 되거든요. 지나가지 않게 구글 맵으로 미리 찍어두시고 들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럼 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엔 문구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문구 만을 목적으로 여행하신다면 도쿄 가셔야 되긴 해요. 어쨌든 도쿄에 당연히 특색 있는 문구점이 큰 게 많거든요. 근데 교토도 나름대로 그 저력이 있는 곳이고, 이왕 교토 여행을 가신 김에 문구점을 들러볼까 하는 기분으로 가시면은 갈 곳이 꽤 많아요. 일단 교토에서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문구점은 태그 스테이셔너리인데요. 태그는 일본의 다른 곳에 가셔도 약간 여기 물건이 입점한 데가 있을 수 있는데 발상지는 교토입니다. 교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도시에서 유래한 체인에 진심인지 딴 도시에서 흔하게 보는 서점, 카페, 문구점 체인들이 교토에서는 힘을 못 써요. 서점은 교토에서 유래한 오가키 서점이 흔하고요. 오가키 서점 내에 태그 입점한 거 제가 봤고요. 모두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페도 홀리스가 그렇게 많아요. 뭐 지역 체인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죠. 이 태그가 디자인이 좋아요. 자체 디자인으로 심플하면서 심심하지 않은 만년필용 아이템, 딥펜용 아이템이 나오고요. 또 교토 잉크도 태그 건데, 교토 잉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만년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쿄노 오토, 그러니까 교토의 소리인데요. 이거는 사쿠라 네즈미 이로라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옛날 시 같은 데서 약간 모티브를 따온 그런 아름다운 어휘로 이름을 지은 건데, 이런 거 말고도 교토의 특정한 지역에서 나오는 색깔, 예를 들면 뭐 기온의 뭐뭐뭐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잉크도 한국에도 수입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태그 스테이셔너리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자체 디자인한 다른 아이템, 제가 예전에 구입해서 보여드렸었던 잉크웰 2개 세트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여기에 푹 파인 곳 있죠. 이 파인 곳에다가 잉크를 넣고 제가 딥펜을 여기다 찍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물결이 떨어지는 것 같이 생겼어요. 이런 굉장히 좀 깔끔하고 아름다운 유리공예로 만든 잉크웰이 태그에 몇 종류나 나오고요. 보니까 엄청 예쁜 유리 벼루도 있더라고요. 그 채색 먹 같은 거 거기 갈아서 쓰는 사진이 인터넷에 있는데 진짜 이쁘고요. 교토에서 태그에 직접 가셨을 때 막 긴자 이토야만큼의 박력은 없어요. 동네에 좀 큰 알파 정도 크기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 자체 개발 제품을 보는 것만으로 당연히 이제 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태그 본점보다 전 개인적으로 상점가에 있는 쪽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산조 가까이 있거든요. 거기가 낮은 층은 큐레이션이 잘 되어 있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진짜 동네 문구점 느낌이 나가지고 재밌습니다. 태그가 그냥 동네 문구점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력이 있다라고 느낀 또 하나가 태그 스테이셔너리 페어였는데요. 문구 페어를 주최를 하더라고요. 교토의 박람회장에 갔더니 막 파이로트 같은 우리 다 아는 브랜드들이 수십 개쯤 모여가지고 신제품 및 프로모션하는 제품들을 판매를 했고 한쪽에서 이벤트도 하고 클래스도 열었어요. 문구 여자박 같은 스케일이 절대로 아니고 부스들도 작았는데 각 부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판매하고 있었고 사람도 막 한 서너 명씩 막 다 있었고 시끌벅적 재밌었고 클래스도 정말 좋았어요. 그 외에도 은근히 교토에서 문구 박람회를 꽤 자주 하거든요. 문구 여자박도 여기저기서 열리지만 교토에서도 열리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도 무슨 박람회를 또 거기서 했어요. 문구 덕후분들은 교토 가실 때 혹시 문구 박람회 하는 거 없는지 꼭 알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교토 가시면 문구 덕후분들이 꼭 가셨으면 하는 데가 시조 가와라마치 쪽에 있는 이노분하고요. 또 이제 가와라마치 도리 따라 산조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 앙제르, 교토 시야쿠쇼, 그러니까 시청 같은 건데 그것도 말하자면 그 가와라마치 도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시조 가라스마 방향으로 가는 여기쯤에 이노분이 있고요. 올라가다 여기쯤에 앙제르가 있고요. 여기쯤에 시청이 있고요. 여기서 더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표현사 코지카 프로덕츠랑 포르무 그리고 아예 그냥 좀 멀리 가서 북서쪽쯤에 그 키타노 텐만구랑 살짝 떨어져 있는 곳에 호린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있는 나카츠카 상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노분에서부터 쭉 걸어 올라가서 포르무까지는 그냥 걸어가실 수 있는데 나카츠카는 버스 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나카츠카 상점도 좋아요. 이노분하고 앙제르는 완전 문구 전문점은 아니고요. 문구 외에 다른 것도 파는데 문구 코너가 꽤 잘 돼 있거든요. 이노분은 정말 예쁘고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빈티지나 앤틱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물건이 한 건물을 여러 층이거든요. 그걸 다 채우고 있고요. 문구도 그런 방향으로 큐레이션을 해놓고 막 문구 옆에 장식도 막 드라이 플라워 약간 이런 걸로 해놨어요. 앙제르는 좀 시크하고 고급스럽고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그 신사동 같은 이미지의 패션 아이템 같은 것도 있는데 안쪽에 문구가 있거든요. 역시 좀 시크하고 고급스럽고 오피스 느낌이 들면서 재미있는 물건으로 큐레이션 해놨어요. 둘 다 문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가도 그냥 가게 자체가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표현사에서 나온 정말 예쁜 사랑스러운 메모지, 마테, 빈센, 잎비트센, 엽서로 가득 차 있는데 동화적인 일러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참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사온 엄청 예쁜 메모지 또 한번 자랑을 해봅니다. 이게 표현사에서 사온 친구들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뭐 한국에도 일부 수입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일본에서 이제 전 제품을 팔고 있고 또 이제 신제품도 빨리빨리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이즈의 메모 블록이 진짜 많고요. 그냥 한쪽 큰 테이블 한 2개 정도 꽉 채우고 있고 이거는 그 실수로 가지고 온 다른 메모지네요. 섞여서 딸려왔네요. 네, 이것도 이번에 보고 완전 반해서 샀어요. 진짜 예쁘죠? 이런 것도 무지하게 팔고 이 사이즈의 잎비트센도 무지하게 팔고 있어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동물 그려진 것도 있고 보니까 많은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랑 협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일러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제 생각에는 가서 진짜 한참 하루 종일 구경하시고 두 손이 무겁게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르무는 좀 작기는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표현사 이거는 코지카 프로덕트라고도 돼 있어요. 코지카가 작은 사슴이란 뜻인데 코지카 그림이 그래서 여기저기 있거든요. 여기 말고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린 데가 포르무라고 일본어로 쓰고 이렇게 써가지고 포르무라고 읽거든요. 이 포르무는 좀 작기는 해요. 여긴 좀 작긴 한데 자체 개발 아이템이 쏙쏙 차 있고 유메미루 키사메구리 아이템이 엄청 잘 돼 있는데 보니까 유메미루 키사메구리 제품을 좀 포르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림 소다 카드도 포르무 거고요. 지금 보신 얘 같은 경우에도 뒤에 보시면 여기 포르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카츠카 상점은 정말 완전 동네 문구점 느낌인데 그래서 정말 지금 인기 있는 템하고 동네 사람들이 스테디하게 구입하는 물건들로 큐레이션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막 로프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눈이 빙글빙글 돌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카츠카에선 비교적 소량의 물건이 설명이 정말 잘 돼 있는 종이랑 같이 잘 보이게 진열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동네 문구점이다 보니까 요새 안 나오는 신제품이 아닌 좀 다른 데서 안 파는 옛날 물건들도 좀 있고요. 일본어 알아들으시면 직원분들이 설명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전 가서 이제 거기서 가입도 했어요. 그 외에 조금 일본적인 색채가 강한, 그러니까 내가 일본 여행을 갔다 왔다. 내가 이 전통 깊은 도시에서 일본적인 걸 사왔다. 라고 할 만한 기념품 찾으시는 분들은 와시크라부라고 해가지고 이게 화지 그리고 구락부라고 쓰거든요. 이렇게 써가지고 와시쿠라부, 와시클럽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기라고 니조조 옆에서 금방 있는 곳에 가시면 바로 있는데 여기가 일본 전통 무늬를 사용하되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지금 써도 구식이란 생각이 안 드는 아름다운 아이템들을 팔아요. 그러니까 와시로 만들었는데 쓰는데 그냥 불편 없고요. 사실 일본은 와시 제품 워낙 많아서 쓰는데 별로 그냥 다 불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온 친구들이 뭐 이제 몇 종류가 있고 선물도 막 사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런 거 이거 연근 무늬예요. 이로하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마치아 모양의 우표 모양 스티커 그리고 이런 종이 막 10장에 얼마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골라가지고 이런 거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완전 대박 짱 아름다운 등나무 모양의 엽서 사이즈 종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것도 샀고 뭐 친구 선물로 좀 다른 무늬도 막 샀어요. 막 토끼 이런 것도 막 있고 막 까만 고양이도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부채랑 북커버 같은 것도 팔고 있고요. 당연히 재질이 다 약간 뭐 그런 일본 전통 이런 재질이어가지고 독특하고요. 또 아예 진짜 방금 말씀드린 까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전통 스타일이라기보단 진짜 그냥 귀여운 까만 고양이에요. 통통하고 조그만하고 까만 고양이. 그리고 아예 완전 귀여운 토끼 같은 것도 있고 완전 우아한 해파리 무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우아하고 아름다운 막 해파리가 막 이렇게 막 있는 그런 무늬도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또 거기 말고 독특하게 뿅뿅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뿅뿅도라고 테라마치 교거쿠 상점가 입구에 가츠쿠라라는 돈가스 집이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문구점이 있어요. 근데 그냥 볼 때는 문구점으로 안 보여요. 거기 입구가 과자점이거든요. 그냥 막 되게 야츠하시 내놓고 파는 과자점이라 가지고 뭐지 어딨지 싶으실 수 있는데 그냥 거기 안쪽으로 그냥 쭉 들어가시면 진짜 그냥 약간의 지류 제품이 마련돼 있거든요. 여기는 가이시, 그러니까 회지. 그러니까 지금은 화과자 놓는 종이로 쓰는 종이이자 대충 사이즈는 대충 한 요 정도 이제 뭐 되는 그런 예쁜 무늬가 있는 화지 그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또 봉투 같은 거 약간 그냥 일본 전통적인 무늬인데 완전 옛날 전통식이라기보다는 조금 심플하게 만든 현대적인 느낌의 그런 무늬 좀 찍어놓은 그런 봉투 같은 거 많이 파는데 사실 그거는 교토의 다른 문구점 가도 그런 거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독특한 게 게이코 분들하고 마이코 분들 쓰시는 조그만 명함 규격이 있어요. 대충 한 요런 사이즈인 거 있어요. 여기다가 막 이제 이름 막 이제 써놓고 이제 그런 규격으로 만든
그러니까 게이코 명함 종이를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 예쁜 종이를 판매하는 게 거기 독특한 점인데 가격은 비싸서 저는 안 사왔어요. 이 외에도 문구점이 은근히 교토 여기저기 꽤 있어요. 독특한데 몇 군데 가다 보면 사실 4박 5일 정도면은 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구만을 목적으로 교토에 가는 것도 물론 도쿄가 훨씬 볼 게 많지만 교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교토 여행의 이색 테마 카페와 문구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교토에 가실 분들을 위해서 일본 여행 갈 때 알아두면 좋은 문화와 일본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일본 여행 가실 때 반드시 일본 문화와 일본어를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 문화, 일본어 모르고 가시는 분 어차피 초행길이거나 기껏해야 두 번째 여행이신데 그럼 어차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데만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가시는데 다 영어로 설명돼 있고요. 심지어 한국어 설명도 많이들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슈가쿠인 리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일본어로만 그 설명해 주시는데 가셔서 나 어느 나라 살아있다 말씀하시면 한국어로 해설 녹음돼 있는 오디오를 나눠주시거든요. 그럼 어디 가면은 거기 같이 가신 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못 알아들어도 거기 막 넘버 있으면 그 숫자 맞춰서 여기 띡 누르면은 설명이 되게 잘 나와요. 하지만 어쨌든 일본 가는 건데 일본어를 알면 또 일본 문화를 알면 내 여행이 훨씬 알찰 수 있잖아요. 하찮은 버스맵 하나도 일본어로 된 지도에 더 정보값이 많고 버스 탈 때 앞으로 만약에 내가 탔다. 그럼 거기 당연히 기사님이 제지를 하시겠죠. 왜냐면 뒤로 타야 되니까. 그러면 제지를 당했는데 내가 모르면은 안 된다는 건 알아듣겠죠. 왜냐면 이렇게 할 테니까.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지? 난 못 알아듣고. 뭐지 내가 한국인이라 안 태우나? 혹시 지금 한국인 차별인가? 혐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는 내가 이왕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여행 가는 건데 좀 더 잘 알고 싶다. 좀 덜 당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늘어놓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 각 나라에 생각하는 예의가 달라요. 그래서 막 국제 매너 막 이런 책 보면 어느 나라는 뭐 어떤 게 예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를테면 독일에서는 가정 방문을 할 때 빨간 장미를 사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근데 저도 외국 갈 때 그 나라 예의를 최대한 미리 배우고 지키려고 해요. 왜냐면 괜히 오해 생기는 거 싫잖아요. 그리고 괜히 남에게 불쾌감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해외 나가면 현지 사람들은 저를 한국인이라고 다른 한국인들하고 묶어서 생각하지 제 개인의 사정을 알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한국인 관광객은 정말 시끄럽고 무례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는 인상을 저는 주기 싫어요. 전 나가서 제가 어쨌든 민가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어쨌든 하고 한국이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그 나라 예의를 제가 아는 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면 신경 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디 가서 남보다 먼저 가려고 빨리 걷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더 남한테 차갑고 줄여서 더 앞에 서려고 하고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서울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이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 유럽보다도 우리가 그래요. 제가 걸음 조금만 늦추면 딴 사람들이 제 앞에 엄청 길게 몰려들어 버리기 때문에 일단 막 전철에서 내렸다. 그럼 막 에스컬레이터로 간다. 이러면 우리는 빨리빨리 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딴 사람들이 제 앞에 막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제 앞에 막 비집고 들어 서버리니까. 그래서 저도 자꾸 빨리 걷게 되는데 남의 나라 가서 그러면 한국인은 새치기가 심하다는 이미지를 줄까봐 남들하고 비슷한 속도로 걷고 남들과 동시에 양보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진짜 이런 거 되게 빨리 막 서로 빨리 가려고 진짜 해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근데 다른 나라는 사실 제가 간 나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보다 물론 빨리 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겠죠. 제가 간 유럽이랑 일본, 미국 기준입니다. 어디 갔을 때 제가 남에게 폐를 끼치면 사과하는데 신경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사과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똑같이 전철에서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부딪혔어도 일본에서는 반드시 스미마생이 돌아오는데 한국에선 지금까지 제 체감상 사과 돌아오는 경우가 3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의 그냥 사과를 당연히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됐었고 최근으로 올수록 되게 사람들이 사과를 잘하는 편인데 근데 일본이라면 사과가 돌아오는 경우가 95%거든요. 물론 거기도 이상하고 무례한 사람이 있긴 하니까 100%라고 안 한 건데 저는 지금까지 일본 가서 어디다 부딪히면 부딪힌 사람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이상은 확실히 스미마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줄 서기 꼭 지킵니다. 일본 어딜 가나 줄 서기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사람들이 줄을 잘 서는 것도 있는데
잘 설 수 있게 가이드라인이 항상 잘 돼 있어가지고 거의 항상 아닌 경우도 어쩌다 가끔인데 그 어쩌다 가끔이고 거의 항상 내가 어디 줄 서야 되는지 이렇게 뭐 사슬이 쳐져 있든 아니면 바닥에 뭐 선이 그어져 있든 아주 확실히 내가 어디 서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무슨 가게 앞에 줄을 서도 우리는 누가 줄인지 어디가 줄인지 뭐지 웅성웅성을 좀 하고 눈치 싸움을 해야지 어디 서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좀 솔직히 많아요. 근데 일본에선 항상 좀 줄이 있을 거면은 거기 하나라도 직원분이 있거나 계속 케어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알아서 서는 게 아니고 어디 서는지 정확히 알아들 수 있게 알려주시고 줄이 나아가면 또 한 번씩 정리를 해주세요. 문구 축제 같은 데서는 미리 여기가 줄 끝입니다 라고 쓰여있는 패널을 맨 뒷사람이 이렇게 펜만을 들고 서 있어서 그거 보고 찾아가기도 좋습니다. 카페든 음식점이든 절대 들어가실 때 그냥 막 들어가서 적당히 빈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요. 입구에서 직원한테 몇 명인지 말씀하시고 거기서 안내해 주시는 대로 앉으셔야 됩니다. 자유로이 앉아도 되는 데면 직원분이 자유로이 앉으라고 말이라도 해줄 거예요. 스키나 오세키 도우소라고 말해줄 거예요. 이건 유럽이랑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사람들 자꾸 어디 가서 마음대로 들어가서 앉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직원분이 안내해 주는 거 기다리셔야 돼요. 사람 없으면은 사람 부르는 벨이라도 어디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큰 짐 가지고 버스 타는 거 좀 안 좋게 보니까 어지간하면 지하철 타시거나 호텔에 있는 짐 붙이기 서비스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저는 그건 약간 일본 사람들이 너무했다고 보긴 해요. 사정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거 특히 막 예쁘고 막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거 있는데 사진 찍거나 영상 찍는 거 허락 받고 하셔야 됩니다. 사진 촬영이 아예 금지거나 사진은 되는데 영상은 금지인 데가 꽤 있거든요. 남한테 피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주위에 금지라고 써두거나 그림으로 표시해 두니까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표시가 없다고 그냥 막 찍으시면은 와서 제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주인분한테 가서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샤싱토 때모 이 데스까? 이라고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동영상이면은 도가 토때모 이 데스까?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찍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 얼굴 찍히는 거 일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촬영은 되지만 손님 얼굴 안 나오게 해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안 쓰고 싫어 난 나 편할 대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이제 그 가게에서 외국인들은 정말 예의가 없고 약속을 안 지킨다니까 앞으로는 아예 그냥 촬영을 금지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다음에 오시는 손님들이 정말 그냥 얌전히 사진 찍고 싶은데 불편을 겪으시겠죠. 엄청 큰 체인점 뭐 이를테면 돈키호테 로프트 같은 데는 찍는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뭐 기차 같은데 버스 같은데 옆자리 비었다고 거기 그냥 짐 막 두시면 안 됩니다. 기차는 특히 거기 다 예약돼 있는 자리일 수가 있고요. 버스 같은 데도 딴 사람이 언제 와서 탈지 모르는데 물건이 있으면 사람들이 약간 비켜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하면서 좀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산부석도 어지간한 비워두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비워두세요. 내가 앉을 수 있어 보여도 어지간한 비워두세요. 막 아기가 막 뻗대고 있어가지고 내가 잠깐 짐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남들도 다 보니까 사정 아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냥 막 내가 편해야겠다 이러고 편하게 막 쓰고 계시면은 주위 살펴보시면 그렇게 하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탄 예약자가 그거 보고 그 사람도 불편하고 안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확히 자기 스페이스 내에서 자기를 해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버스 맵이든 책이든 막 버스 좌석 같은 데서 옆 사람인데 막 넓게 막 획 펼치고 보시면 안 돼요. 본인 자리 내에서 보실 수 있게 버스 맵 같은 건 접어서 보시고 책도 막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크게 펼쳐서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음식점 같은 데 가셨을 때도 옆자리 테이블 의자 비었다 거기에 자기 짐 두시면 안 돼요. 사실 어지간하면 짐 두는 바구니를 따로 줄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일은 별로 없기도 하고요. 어디서 음식 구입하실 때 손으로 들고 여기저기 만지고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역시 미국이나 유럽도 안 되는 거고요. 어지간하면 눈으로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리저리 만진 거는 어지간하면 사셔야 돼요. 어디 과자 같은 데서 샘플 시식을 하실 때도 그냥 샘플 먹어봤을 때 됐다 하고 가시는 거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큰 하자 없으면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샘플을 먹어보고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행동하시면 큰 문제 없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독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대부분은 원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지키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여행 가서 목격을 했고, 또 그렇게 안 지키는 사람 중에 한국인 비율이 좀 높아요. 한국인이 워낙 많이 가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혹시 몰라서 못 지키신 다음에 왜 사람들 표정이 굳었는지, 왜 누가 와서 뭐라고 한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길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특집의 마지막 여행 일본어를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어를 배울 때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일본은 이 세 마디만 알면 문제없다. 그 세 마디는 도조, 도모, 스미마생입니다. 도조는 한국어로 딱 들어맞는 번역은 없고요. 영어로 하자면 약간 영국의 please do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맛있게 드세요 대신 고유꾸리 도우조, 천천히 드세요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음 손님을 부를 때 쯔기노 오客様 도우조, 다음 손님 오세요 라고 하기도 해요. 여행자가 직접 도우조를 말할 일은 거의 없고요. 어디 갔을 때 직원분이 도우조라고 하면은 뭔가 막 가리키면서 도우조라고 하면 아, 내 차례구나, 혹은 내 거구나, 내가 하면 되는구나, 내가 지금 하려던 이걸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우모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쪽을 훨씬 친숙하게 알고 있잖아요. 도우모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보다 약간 격이 없는 표현인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더 많이 쓰지만 도우모도 제법 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도우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면 굉장히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는 표현이라서 가게 직원분들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우모라고 직접 하실 일은 별로 없고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아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교토는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오키니라고 하거든요. 이게 교토 사투리예요. 그래서 막 기온에 있는 가게 같은 데선 교토 사투리 써주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오키니라고 인사 또 많이 하십니다. 스미마센은 죄송합니다 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일본에선 스미마센이라고 미를 정확히 발음하기보다는 스미마센이라고 뭉개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이마생이 발음하기 더 쉽기 때문에 전 스이마생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스이마생은 그냥 모든 경우에 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지나가다 부딪히면 스이마생, 직원분한테 말 걸 때 스이마생, 누군가의 주의를 끌어야 할 때 스이마생, 죄송할 일 있을 때 스이마생, 누가 내 거 주워주면 스이마생입니다. 저 세 마디를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바로 부딪히게 되는 일본어 어휘 몇 가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들어가면 뭐 곤니찌와라고 인사를 하겠죠. 저녁이면 곤방와라고 인사를 하겠죠. 들어가시면 인사하셔야 돼요. 직원분이 나와서 하루의 시간에 따라 가지고 낮이면 곤니찌와, 저녁이면 곤방와라고 인사를 하신 다음에 뭘 물어보시냐면 남매 사마 데스까?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남매는 매 뭐라고 쓰는 걸까요? 이렇게 쓰는 건가? 난메 사마 데스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숫자 맞춰서 테이블에 앉혀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계시면은 이찌메 데스, 두 분이면은 니메 데스, 3분이면 산메 데스, 4분이면 요메 데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일본어 한자인 이찌니 상요니 익숙하신 분이고 일본어 거의 못하시는 그냥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경우면 바로 자리에 가서 앉게 될 텐데요. 뭐 고치라에 도우조라고 하시면 다시 이제 도우조 따라오라는 거구나 이러고 따라가서 앉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테이크아웃 손님도 되게 많은 가게일 경우에는 텐나이 고리오 데스까? 오모치 카이리 데스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텐나이는 가게 점자에다가 안쪽 내자 써가지고 이 점내라는 뜻이고, 모치 카이리는 이제 카이리를 쓸 수가 없네요. 이거는 가지고 가다,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이에요. 사실 테이크아웃이라고 말씀하셔도 알아듣습니다. 근데 텐나이랑 오모치 카이리를 전혀 모르면 뭘 묻는 건지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편의점은 또 이제 이토인 스페이스를 고리오 데스까? 그러니까 이토인 스페이스 고리오 데스까? 라고 물어보는데, 편의점 내에서 취식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왜 물어보냐면 추가 비용이 있어요.
내가 가게에서 먹으면 텐나이 아니면 편의점이면 이토인 스페이스를 써가지고 뭐 텐나이 리오데스 아니면은 이토인 스페이스 리오데스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테이크아웃이면 모치카에리 데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나이 이토인 스페이스 모치카에리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약간 덜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밥 양을 고르실 수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가게마다 다른데 요새는 선택 가능한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한자로 소, 중, 대가 쓰여 있는 곳이면은 그냥 한자 보고 알아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거 가리키시면 되는데 말로 만약에 이제 하시면은 이제 코, 머리 이제 이거는 추, 머리 중간 사이즈 큰 거는 오, 머리라고 하시면 되는데 독특한 거는 일본어로 한자를 쓰면은 이거를 우리라 그러면 소라고 읽지만 일본어는 훈독이라 그래가지고 작은이라고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코랑 오는 우리로 따지자면 작은 하고 큰이에요. 이게 소랑 대가 아니고. 근데 추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왜 중간만 왕따시켜? 라는 생각을 약간 했어요. 근데 밥 양을 어떻게 할지 직접 말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조금 적게 드시고 싶으면은 약간 스쿠나메니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카페의 경우에 교토에서 아메리카노 드실 일은 별로 없어요. 커피를 발음하실 때 약간 주의하시는 게 좋은 게 일본어는 우리의 어 발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어의 F랑 P를 둘 다 피읍으로 발음을 하는데 일본어는 그걸 구별을 해서 후행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일본어로 코히고요. 코히 아니고 코히입니다. 코히. 그리고 복사는 코피예요. 그렇습니다. 코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커피라고 하면 복사처럼 들리겠죠. 그래서 코히라고 잘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뜨거운 걸로 드시고 싶으면 호토 코히입니다. 호오토예요. 여기서 호랑 토 사이를 길게 발음해야 돼. 이걸 호토라고 물론 해도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약간 하고 잠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오토, 그러니까 호토라고 길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어는 받침을 한 음절에 넣어서 발음을 하잖아요. 일본어는 받침이 없고 이 작은 쯔를 하나의 음절로 취급해서 으로 발음해요. 그래서 호토입니다. 아이스면 아이스라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홍차는 코차, 녹차는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요. 일단 오차라고 하시면 일반 따뜻한 녹차가 나오고요. 호지차가 옵션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 호지차 드셔도 되고요. 어쨌든 한국에서 아직은 막 쉽게 먹긴 어려우니까. 마차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녹차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탄 형태인데 위에 거품이 나 있고 아래쪽은 쓰기 때문에 보통 과자랑 같이 드시는 거고요. 구슬 옥에 이슬 로를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썼는데 길 로자다. 안 되겠어요. 이슬 로자를 못 쓰겠어요. 어쨌든 옥로라고 써가지고 교쿠로라고 하는 고급 녹차 품종이 있어요. 감칠맛이 굉장히 강한 차여가지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좀 다시마 국물 이런 풍미가 나는데 맛이 정확히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그런 풍미가 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저는 드셔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토에서 차 시키실 거면은 뭐 녹차 시키시는 게 저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차를 드시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홍차를 코차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또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레몬이나 미루크 그러니까 우유 곁들여서 드실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추가 비용 아니고 원래 같이 나오는 거고요. 취향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냥 드시고 싶으면 스토레토로 부탁을 하시면 되고요. 음료를 드시다 이제 물을 드시고 싶으실 경우에 물은 보통 이제 추가 비용 안 받고 그냥 주시는데요. 뜨거운 물 드시고 싶으면은 오유 차가운 물을 드시고 싶으시면 오히야를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뜨거운 물은 사유라고도 하는데 오유는 그냥 뜨거운 물의 총칭이고 사유는 끓인 다음에 살짝 식히는 백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 드실 때 사유도 괜찮냐고 하시면 괜찮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맛 차이가 그렇게 클까 싶어요. 저는 되게 그 한여름에는 물론이고 한겨울에도 반드시 차가운 물을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오히야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이제 나오실 때 보통 빌지 주는 게 있으니까 그거 들고 계산대로 가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밥 시키면은 약간 그 뭐 첫 음식 나올 쯤이나 막 이럴 때 이제 종이를 어딘가에 약간 이쁘게 끼워가지고 주고 이렇게 줘요. 그럼 그거 들고 계산대로 가시면 되는데요. 계산대에서 계산해 달라고 하실 때 계산 시대 구다사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결제를 위한 계산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산수 계산해 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이케이 오네가이 시마스라고 하셔야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말고 쇼핑을 하러 가셨다고 할 때는 사실 일본어 할 일이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주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어서 계산대에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계산할 때 무슨 어휘랑 마주치냐? 비닐봉지 필요하신지 물어보는 질문과 맞닥뜨립니다. 옛날에는 그냥 안 묻고 봉투에 넣어주셨는데 요새 환경 때문에 추가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레지부쿠로 고리오 데스까? 아니면 레지부쿠로니 이레마스까?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냥 들었을 때 레지부쿠로가 들어있다. 그 질문 중에 이러면은 오케이 혹은 노를 편하신 대로 하면 되고요. 그 외 어휘로 오테사게 부쿠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낯선 어휘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 둘 중 하나가 들려면 봉투 물어보는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진짜 가끔 그냥 후쿠로라고 하는 것도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약간 덜 중요해요. 일본은 원래 카드 결제가 진짜 안 되는 걸로 유명했던 나라고 지금은 훨씬 낮았지만 여전히 교토에서는 현금만 되는 데도 있고 카드 결제하려면 기본적으로 카드 결제기를 또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들어가신 가게 어딘가에 겐킨 노미라고 쓰여 있거나 겐킨 노미 데스가 다이조부 데스까? 라고 물어보시면 현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현금 없으시면 이제 거기서 못 드시고요. 카드 결제 되는 가게라고 하더라도 내 계산대로 갔을 때 카드 대 오네가이 시마스라고 미리 말을 하면은 빨리 카드 결제 기계를 조절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 빌지 내고 계산대로 가시면 거기서 현금 계산하는 그 계산대에 이제 입력을 해요. 근데 그 카드 결제 그거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띵 하고 써진 다음에 카드 결제로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카드 결제 기기를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빨리 말씀하시면 그걸로 빨리 말씀을 하시겠죠. 이제 한국 외 다수의 국가에서 이제 카드 결제를 칩으로 안 하고 터치로 해요. 태그리스 되는 카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태그리스 되는 건 이제 그 카드 뒤에 이렇게 와이파이 모양 있는 게 태그리스인데 태그리스 카드 있으신 게 좋고 거기에서 만약에 뭐 막 계산을 막 하다가 타치 캣사이 되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어요. 태그리스 되냐는 건데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타치, 그러니까 터치로 하는 결제 되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여행을 하실 때 아시면 좋은 어휘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문덕이시다. 그 경우에 문구점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어휘 약간 준비했습니다. 노트를 일단 사신다고 할 때 내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정확히 마음에 드는 내지가 아니면 우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을 때 일본이 한국보다 내지 종류가 훨씬 세분화되어 있고 같은 커버라 해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트에 여기 쓰여있는 이 표현들을 눈에 익혀두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써있는 게 케이센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라인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줄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 줄 가 있는 것도 막 7mm, 8mm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시면 그것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도토, 이건 도트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당연히 도트가 찍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방안은 호어간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사각 방안인데 일본 이것도 막 3mm, 4mm, 5mm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원하시는 대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자를 완벽하게 외우실 수 없다. 가타카나만 도트일 확률이 높고요. 뒷부분에 이 선자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약간 복잡한 한자다 이러면은 줄일 확률이 높고요.
여기 방자는 쉽잖아요. 이 방자가 있으면 방안이다라고 외우시면 편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외에 이제 무지가 있는데 무지는 우리가 쓰는 무지랑 똑같습니다. 그냥 없을무에다가 지이기 때문에 이 무자를 보시면은 무지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일본 문구점에서 진짜 많이 파는 게 이삐쯔센하고 후센이거든요. 둘 다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개수도 많은 지류입니다. 후센은 포스트잇, 그러니까 점착 메모지인데요. 점착 메모지뿐 아니라 인덱스도 후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는 풀이 발려있는 모든 걸 후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히라가나로 후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데가 저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한자로 쓸 때는 한자로 앞부분에 이거 쓰여 있는 게 후센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삐쯔센하고 같은 센자를 쓸 것 같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요렇게 쓰고 이게 포스트잇 혹은 인덱스. 그래서 후세는 살짝 딱 보시고 거기 영어로도 스티키노트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뭔지 아시기 쉬운데 이삐쯔센은 약간 낯선 표현이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 편지지 사이즈의 절반 사이즈 되는 요런 놈들을 이삐쯔센이라고 부르는데 짧게 써가지고 보내는 편지지입니다. 이건 다이어리 속지 A6 사이즈 정도의 다이어리 속지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냥 다꾸용 메모지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봉투가 같이 든 이삐쯔센 세트 같은 거 일본 다이소에서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근데 전 편지 보낼 게 아니라 그냥 예뻐서 다꾸용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문구점에서는 이제 이런 친구들 그냥 이삐쯔센만 팔고 봉투는 또 옆에 따로 팔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따로 사지는 않은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만년필과 잉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면 구입하실 때 어떤 펜이 만년필인지 딥펜인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펜을 눈으로 보면 확실히 다르게 생겼지만 막 내가 너무 피곤하고 막 박스가 비슷하게 생겨서 그냥 집어왔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년필은 만넨필즈라고 쓰여 있고요. 딥펜, 그러니까 잉크를 찍어서 쓰는 펜은 쯔케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딥펜을 원한다, 내 딥펜으로 달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는 쯔케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딥펜이라고 하시면 그 용어는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유리펜이 대중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백엔샵에도 있을 정도거든요. 유리펜은 가라스펜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것도 딥펜이기 때문에 만년필과 비슷한 디자인의 유리펜이 꽤 나오거든요. 속지는 마세요. 그거는 만년필 잉크 넣어서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걔도 그냥 딥펜인데 디자인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랑 잉크는 일반적으로 펄 없는 거랑 펄 있는 게 있잖아요. 염료인지 아니면 안료인지 보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건 한자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 바로 알잖아요. 펄이 있는지 펄이 없는지를 구별할 때 우리는 펄을 펄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라메라고 합니다. 라메 1이라고 되어 있으면 만년필에 못 쓰니까 그 점 구입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화로 간신히 맞춘 교토여참 시리즈에 제가 준비한 컨텐츠가 끝났습니다.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2월에 교토 한 달 살기를 다녀오면서 여기서 내가 알게 된 용어나 한국과 다른 점들을 우리 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여행 다녀오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막 일본에서 10년 산 사람도 아니고 기껏해야 여행이나 다녀오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혹 틀린 부분이나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고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긴 시리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5월 하울 외에는 한동안 마이애미 크루즈 다녀온 브이로그가 올라올 거예요. 새 브이로그 시리즈도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